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6일 현지 시간입니다.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네요. 하원입니다. 찬성 58표, 반대 364표. 민주당의 의원 4명이 발의를 한 것인데 부결 처리됐네요. 그 전에 우리 언론들 보면은 이것이 좀 일말은 뭐가 있는 것처럼도 보도하고,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안 되나 곧 될 것이다 하기도 하고 늘 그랬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처럼 그렇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제 하원 통과도 안 되지만은 상원에 가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상원에. 또 실제로 또 공화당이 다 잡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미국 풍토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원에서 설령 또 가결이 됐다 합시다. 그래도 연방법원 가서 2년 3년 법조항 다투는 동안에 미국 대통령은 까딱없이 자기 직무에 종사하고 일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야 막 소추 통과되는 순간 그때 고난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핵 될 택도 없는데 그런 헛된 기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길게 멀리 탄핵할 것도 없고,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통령하고 8명의 강요가 대통령의 직무를 그걸 판단해 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또 될 택이 있습니까? 별 온갖 연구로 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탄핵 이클 스모킹건, 이걸 제보하면 현상금 113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원래 뭔가 극적인 사람이 나오고 그가 극적인 판단을 할 때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이 안 되면 반발도 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는 본질이 다른 대통령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민들도 지금 적응하는 기간인데, 지나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은 결국 그것이 모두 미국의 이익이구나, 이것을 미국 국민들이 절실히 이제 느끼고 알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인기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뭐 탄핵은커녕, 그리고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 외로 당장에 어제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여야에서는 대환영을 하지만은 다른 아랍 가운데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고, 또 다른 언론에서도 그걸 안 좋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든 말든 지금 선포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그거는 많이 망설이고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해버리잖아요. 멕시코 장벽, 그것만 해도 그랬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장벽 아니라 뭐를 해서라도 마약이 미국으로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9m 높이로 매끄러름하게 쌓아가지고 못 넘어오겠다, 이런 발상을 하긴 했는데, 참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다 9m를 쌓으면 돈은 또 얼마나 들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그렇게 발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적응 못하고 불만 세력이 많이 있어요. 워낙에 좀 특이하게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 정책 같은 거 조금 이 정근대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담장만 해도 그래요. 그 밑으로 뭐 굴로 막 파고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드론을 하늘에 촘촘히 띄워가지고 24시간 감시하고, 또 땅으로 굴러 들어오니까 거기는 미세한 그 진동을 감지하는 계기를 촘촘히 박아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막는데 더 성공적이지 않겠나, 돈도 더 적게 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강요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북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또 한 번 말합니다. 그 전에도 말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이다 뭐다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거예요. 대북 압박, 제재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또 미국에 갔습니다. 또 미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CIA 중앙정보국이 북한은 이제 ICBM 프로그램 중지에 이거 시한을 통보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렸단 말이에요. 3개월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1월, 2월 뿐이네요. 그러면은 3월 되면은 이미 이제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봄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이거를 정지시키냐 이거죠. 이제 그 방법은 그 안에 북한의 정변이 나든 아니면 북한에서 작전을 변경해 가지고 모든 걸 중지하고 협상 한번 해보자. 물론 거기는 동결하자고 나오겠죠. 미국이야 동결하자 하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아니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지. 어찌됐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든지 그거죠. 그리고 그도저도 아닐 때는 미국에서 그 안에 군사 옵션 손을 쓰는 수밖에 없고 이거죠. 만약 거기서 넘어가 버린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뭐 핵무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 방도를 쓴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게 되거든. 그렇게 이제 완전히 턱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나온다면 이러고 나오겠죠. 우리가 7차 핵실험 중지하마.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보류하마. 우리 협상해보자 이러고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수준의 협상은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협상을 하고 나오거나 작전 변경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변이 나게 되려면 어때 나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정말로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우리는 패망하고 우리는 다 죽겠구나. 미국의 결심이 확고하구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 정도 될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각할 때 러시아에도 생각할 때 미국이 이미 결심해버렸구나. 이것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 정도 그 결의가 탁 전해질 때 심장이 꽂힐 때 이때 뭐가 달라지고 북한이 뭐가 돼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 2, 3개월만 견디면 되겠구만. 미국에서 어떻게 못하겠구만. 이러면 안 들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2, 3개월 참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십 년 참아왔는데 꼭대기에서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가는 2, 3개월 안에 미국이 결심하고 전쟁 날 수밖에 없구나. 확고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다르죠. 행동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미국이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경제 제재하든 어떻게 해서 경제를 다 마비시켜 버리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한다 이 각오로 나가야 이게 뭐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 북한의 ICBM은 이미 미국 전토를 때릴 수 있고 미국에서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가지고 날립니다. 수소폭탄이 장착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소폭탄. 그러면은 10발을 쐈는데 9발을 요격했는데 한 발이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그 수소폭탄이 미국 상공 수백 킬로 위에서 폭발해 버린다. 그럼 EMP가 방출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폭탄의 그 EMP 유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소폭탄 하면은 폭발력이 TNT 기준 2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수소폭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수소폭탄 위력 센 거는 뭐 그것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세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정도 한 발만 딱 떨어져도 미국 전토의 전자기기가 망가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기기가 다 망가져 버리면 미국 물동량이 모두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90%가 사망한다. 굶어서. 이런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미국이. 아무튼 그러니까 그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발의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옆에 있어 가지고
이미 북한 핵미사일, 중거리 핵미사일, 뭐 단거리 핵미사일한테 딱 잡혀가지고 이미 있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그 강대국도 요격을 해질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판이라니까요. 더구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이런 경우는 더 다르죠. 그 잠수함이 보름이고 아니면 20일이고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불쭉 나와가지고 발사해버리거든요.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코 밑에 가서 발사하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는 원자력 잠수함은 없으니까 중간에 가서 숨 쉬러 올라와야 되죠. 물 위로 올라올 때 또 발견돼 버립니다. 그때 이제 발사하는데 어찌 됐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더 요격이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니까는 간단치 않죠. 지금 북한에 SLBM 발사할 수 있는 지금 잠수함 만들고 있고 그거 완성되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거 막는 방법은 그 잠수함이 항구를 못 떠나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딱 항구 밖에서 원자력 잠수함 하나 끌고 가가지고 움츠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는 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놓쳐버리면 바다에서는 재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핵잠수함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재래식으로는 가서 또 한 2주 있다가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뭐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소형 잠수정을 만들죠. 소형 무인 스텔스 잠수정,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타지 않고 그리고 외피를 뭐 고무로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전파를 흡수해 버리고 형체를 스텔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모선에 싣고 가다가 한 10km, 20km는 자력으로 항해해 가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죠. 딱 어뢰 한 발 싣고. 근데 그것도 접근해 가는데 소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스크루 채용하지 말고 가자미나 가오리처럼 그렇게 동작하게끔 좌우에 날개를 달아서 접근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전원이랑은 다 꺼버리고 오지 접근해 오는 걸 확인하는 그것만 열어놓죠. 그래가지고 그냥 2개월이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접근해 오면은 한 발의 어뢰를 가까이서 발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뢰 장착하지 않고 그냥 감지만 하게 하려면은 그건 더 쉽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해에다 쫙 깔아도 되죠. 동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저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전기 아껴가면서 배터리 아껴가면서. 자, 그런 방법도 이제 있지 않겠나 싶어지는데요. 자, 이번 겨울이고 그러니까 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손을 쓰면 뭐 깔끔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무기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기지들을 마비시키는 이제 극초단파로 마비시키는 것이죠. 멀리서 돌면서 B-52기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 초단파는 집중시켜가지고 거기 기기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 자체를 발사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걸로 북한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2009년부터 연구돼 가지고 거의 10년 됐으니까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배치돼 가지고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발표도 있는데 그 정도 나올 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 아예 발사가 안 되게 할 수 있다. 겨울에 또 뭔 훈련이 있냐면 키 리졸브 훈련이 있어요. 또 독수리 작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도 계속 군사력이 이제 증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증강돼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F-22 뭐 랩터기 한국에 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외에도 계속 증강되는 거예요. 한국에, 일본에, 괌에 어디라도 하이라도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극점이 바로 겨울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극점이 겨울이 그때 이제 최고 증강되는 그 기점이죠. 그 한간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된다. 철군시켜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압력이에요. 이것도
미군 가족을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 최고 군사력이 계속 직결 중이라는 거죠. 물론 왔다가 또 물러가고 왔다가 물러가고 그러니까는 한번 왔다 다 가버렸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강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면은 한국은 핵무장 준비도 해야 되고 물론 밖으로는 절대 안 한다 하지만은 실제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꼭 북한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어쩔 수 없다 핵무장을 해라 하면은 즉각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한국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전부 통합돼야 되고 안보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탈이죠. 자, 그것을 이제 각계각층에서 절감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 각 기관 모든 부분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단체가 구성되고 회가 구성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일반 시민은 시민대로 여야 그 사이 그 안에서도 모두 무슨 협의체 안보 협의체 뭔 협의체 뭐 하면서 이런 단체 같은 것이 이제 구성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개개인들이 산발적으로 우리 안보가 걱정이다 안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힘이 없어요. 뭐 정치인이 말을 해도 그렇고 이 단체들이 움직여야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한국이 살아남고 모두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전부 그걸 절실히 느끼면 그런 회가 구성되고 그런 회가 활동하고 그 회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에 반영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또 그런 기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 외로 당장에 어제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여야에서는 대환영을 하지만은 다른 아랍권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고 또 다른 언론에서도 그걸 안 좋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든 말든 지금 선포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그거는 많이 망설이고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해버리잖아요. 멕시코 장벽 그것만 해도 그랬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장벽 아니라 뭐를 해서라도 마약이 미국으로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장벽을 9m 높이로 매끄러름하게 쌓아가지고 못 넘어오겠다 이런 발상을 하긴 했는데 참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다 9m를 쌓으면 돈은 또 얼마나 들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그렇게 발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적응 못하고 불만 세력이 많이 있어요. 워낙에 좀 특이하게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 정책 같은 거 조금 이 정근대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담장만 해도 그래요. 그 밑으로 뭐 굴로 막 파고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드론을 하늘에 촘촘히 띄워가지고 24시간 감시하고 또 땅으로 굴러 들어오니까 거기는 미세한 그 진동을 감지하는 계기를 촘촘히 박아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막는데 더 성공적이지 않겠나 돈도 더 적게 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강요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북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또 한 번 말합니다. 그전에도 말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이나 뭐다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거예요. 대북 압박, 제재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또 미국에 갔습니다. 또 미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CIA
중앙정보국이 북한은 이제 ICBM 프로그램 중지에 이거 시한을 통보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렸단 말이에요. 3개월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1월, 2월 뿐이네요. 그러면은 3월 되면은 이미 이제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봄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느냐? 북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또 한 번 말합니다. 그 전에도 말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이나 뭐다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거예요. 대북 압박, 제재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또 미국에 갔습니다. 또 미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CIA 중앙정보국이 북한은 이제 ICBM 프로그램 중지에 이거 시한을 통보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렸단 말이에요. 3개월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1월, 2월 뿐이네요. 그러면은 3월 되면은 이미 이제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봄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이거를 정지시키냐 이거죠. 이제 그 방법은 그 안에 북한의 정변이 나든 아니면 북한에서 작전을 변경해 가지고 모든 걸 중지하고 협상 한번 해보자. 물론 거기는 동결하자고 나오겠죠. 미국이야 동결하자 하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아니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지. 어찌됐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든지 그거죠. 그리고 그도저도 아닐 때는 미국에서 그 안에 군사 옵션 손을 쓰는 수밖에 없고 이거죠. 만약 거기서 넘어가 버린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뭐 핵무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 방도를 쓴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게 되거든. 그렇게 이제 완전히 턱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나온다면 이러고 나오겠죠. 우리가 7차 핵실험 중지하마.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보류하마. 우리 협상해보자 이러고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수준의 협상은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협상을 하고 나오거나 작전 변경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변이 나게 되려면 어때 나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정말로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전쟁이 나면 우리는 패망하고 우리는 다 죽겠구나. 미국의 결심이 확고하구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 정도 될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각할 때 러시아에도 생각할 때 미국이 이미 결심해버렸구나. 이것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겠구나. 이 정도 그 결의가 탁 전해질 때 심장이 꽂힐 때 이때 뭐가 달라지고 북한이 뭐가 돼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 2, 3개월만 견디면 되겠구만. 미국에서 어떻게 못하겠구만. 이러면 안 들어요. 네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이거를 정지시키냐 이거죠. 이제 그 방법은 그 안에 북한의 정변이 나든 아니면 북한에서 작전을 변경해 가지고 모든 걸 중지하고 협상 한번 해보자. 물론 거기는 동결하자고 나오겠죠. 미국이야 동결하자 하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아니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지. 어찌됐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든지 그거죠. 그리고 그도저도 아닐 때는 미국에서 그 안에 군사 옵션 손을 쓰는 수밖에 없고 이거죠. 만약 거기서 넘어가 버린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뭐 핵무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 방도를 쓴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게 되거든. 그렇게 이제 완전히 턱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나온다면 이러고 나오겠죠. 우리가 7차 핵실험 중지하마.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보류하마. 우리 협상해보자 이러고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수준의 협상은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협상을 하고 나오거나 작전 변경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변이 나게 되려면 어때 나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정말로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전쟁이 나면 우리는 패망하고 우리는 다 죽겠구나. 미국의 결심이 확고하구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 정도 될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각할 때, 러시아에도 생각할 때 미국이 이미 결심해버렸구나. 이것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 정도 그 결의가 탁 전해질 때, 심장이 꽂힐 때, 이때 뭐가 달라지고 북한이 뭐가 돼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 2, 3개월만 견디면 되겠구만. 미국에서 어떻게 못하겠구만. 이러면 안 들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2, 3개월 참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십 년 참아왔는데 꼭대기에서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가는요 2, 3개월 안에 미국이 결심하고 전쟁 날 수밖에 없구나. 확고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다르죠. 행동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미국이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경제 제재 하든 어떻게 해서 경제를 다 마비시켜 버리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한다 이 각오로 나가야 이게 뭐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 북한의 ICBM은 이미 미국 전토를 때릴 수 있고 미국에서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미사면서 B-52기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 초단파는 집중시켜가지고 거기 기기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 자체를 발사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걸로 북한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2009년부터 연구돼 가지고 거의 10년 됐으니까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가 같습니다. 그것이 배치돼 가지고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발표도 있는데 그 정도 나올 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 아예 발사가 안 되게 할 수 있다. 겨울에 또 뭔 훈련이 있냐면 키 리졸브 훈련이 있어요. 또 독수리 작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도 계속 군사력이 이제 증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증강돼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F-22 랩터기 한국에 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외에도 계속 증강되는 거예요. 한국에, 일본에, 괌에 어디라도 하이라도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극점이 바로 겨울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극점이 겨울이 그때 이제 최고 증강되는 그 기점이죠. 그 한간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된다. 철군시켜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압력이에요. 이것도 미군 가족을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 최고 군사력이 계속 직결 중이라는 거죠. 물론 왔다가 또 물러가고 왔다가 물러가고 그러니까는 한번 왔다 다 가버렸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강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면은 한국은 핵무장 준비도 해야 되고, 물론 밖으로는 절대 안 한다 하지만은 실제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꼭 북한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어쩔 수 없다 핵무장을 해라 하면은 즉각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한국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전부 통합돼야 되고, 안보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탈이죠. 자, 그것을 이제 각계각층에서 절감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 각 기관 모든 부분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단체가 구성되고 회가 구성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법부는 사법부